말입니다. 오늘은 핀란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산타의 나라, 휘바휘바 자일리톨의 나라. 핀란드는 큰 고민이 있습니다. 바로 러시아입니다. 핀란드는 유럽에서 러시아와 가장 긴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입니다. 무려 1340km나 됩니다. 우리나라 휴전선이 238km인데 5배가 훌쩍 넘는 셈입니다. 푸틴이라는 지도자가 지배하는 러시아라는 나라가 바로 내 이웃이다. 그리고 그 이웃이 우리를 마뜩찮게 여기고 있다.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이보다 더 큰일 있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나토 가입국이나 유럽연합 국가들이 자기들 영토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것 자체가 견딜 수 없는 게 지금 러시아입니다. 그런 대표적인 나라가 핀란드와 에스토니아 같은 발트 3국입니다. 핀란드 총리는 공공연하게 틈날 때마다 말합니다. 우크라이나 다음 타깃은 자신들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입니다. 그래서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지금 핀란드가 무엇을 하고 있냐면, 일단 국경지대에 철의 장막을 깔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 DMZ 같은 철조망을 설치하고 있는 겁니다. 지난해 160km를 만들었고요. 올해 200km까지 늘릴 계획입니다. 이 철제 장막 옆으로는 도로를 깔고 있고 감시 카메라도 촘촘히 설치하고 있습니다. 제가 올 초에 여기를 갔다 왔습니다. 우리나라처럼 이 국경지대가 인통선처럼 넓지 않아서 가까운 데는 러시아 국경을 한 200m 앞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. 보이는 철망 건너가 러시아였는데 그 너머에 러시아 군대가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아무 일은 없는데도 긴장되는 건 사실이었습니다. 핀란드도 이 마음 같아서는 이 철통 방어막을 1000km 다 깔아버리고 싶겠지만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. 우선 돈입니다.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대략 7천억 원 정도입니다. 다 깔려면 산술적으로 5배가 더 들어가야 하는데 더 설치해야 하는 곳은 북쪽입니다. 북쪽은 진짜 얼음과 눈과 늪지대로 깔려 있어서 돈이 훨씬 더 듭니다. 돈뿐만이 아닙니다. 핀란드는 인구가 500만 명이 전부입니다. 직업군이라고 해봐야 3만 명 정도입니다. 그리고 러시아하고는 바다도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 인구와 이 군사력으로 다 막는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. 그래서 일단 작년에 막은 데는 왕래가 잦은 곳입니다. 왕래가 잦다는 말은 그만큼 길이 잘 뚫려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. 제가 찾아간 데는 누이야마라는 곳인데 1년에 200만 명 정도 러시아 사람들이 오가던 곳입니다. 많을 때는 1000만 명도 왔다는데 그 사람들이 오가던 왕복 4차선 도로를 다 막았고 그 옆에 있던 기찻길도 다 막았습니다. 또 핀란드는 호수가 정말 많습니다. 그 호수로 러시아랑 배가 연결돼서 배들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 배길도 다 막았습니다. 그리고 하늘길도 막았습니다. 러시아 사람들이 하도 많이 와서 이 핀란드에서는 이용 인원으로만 따졌을 때 5번째로 컸던 그 국제공항은 아예 폐쇄됐습니다. 일단 자동차, 기차, 배, 비행기 등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길은 다 막아놓고 그 주변으로 장막을 친 겁니다. 우크라이나 전쟁 전과 후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니까 느낌이 어떠냐? 국경지대 주민들을 만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. Suoraan yli tonne siellä on Saimaan kanava jatkuu 30 kilometriä. siellä on. 그런데 이 핀란드 사람들은 진짜 전형적인 T형입니다. 감정 표현을 정말 자제합니다. 이 처음 만난 한국인 기자한테 이 속내를 이 바로바로 드러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. 그래도 완전히 감추질 못해서 불안함을 드러내긴 했는데 질문 중간중간에 영어로 OK를 뜻하는 귤라 하면서 공감은 했습니다. 그래도 생각보다는 덜 긴장하는 느낌이었습니다. 사실 핀란드는 오래전부터 러시아 공격을 대비해 왔습니다.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방공호입니다. 수도 헬싱키를 갔었는데 멀쩡하게 생긴 지하 수영장이 방공호고 지하에 만든 키즈 카페가 또 방공호였습니다. 다 4,000명, 2,000명 막 이렇게 대규모로 수용이 가능한데 핵공격에도 버틸 수 있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. 이런 게 헬싱키에만 5,500개, 헬싱키 인구가 총 70만 명입니다. 그런데 방공호 수용 인원이 90만 명이었습니다. 수도 인구가 다 들어가고도 남는 겁니다. 그런 이유는 헬싱키는 수도니까 이동 인구도 많고 출장 온 사람, 유학생 등등등 감안해서 더 여유 있게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. 전국적으로는 핀란드 인구의 85%가 한 번에 들어갈 수 있게 방공호가 만들어져 있습니다. 이게 가능한 게 핀란드는 바닥 면적이 1200제곱미터, 대략 360평이 넘어가는 건물은 무조건 방공호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. 법으로 정해놨습니다. 또 그 사람들이 먹을 식량이 필요하니까 아예 정부에서 국가비상공급청이라는 기관을 만들었습니다. 비상공급청은 비밀 창고를 전국 곳곳에 만들어서 6개월치 전 국민이 먹을 식량을 보관하고 있습니다. 핀란드는 또 개인들이 전쟁에 대비해서 집집마다 비상식량과 물품을 준비하는 코티바라란 문화도 있습니다. 핀란드가 이러는 건
아픈 역사 때문입니다. 지난 1939년과 40년 사이 겨울에 핀란드는 옛 소련과 전쟁을 했습니다. 겨울 전쟁이라 부르는데 전쟁 기간은 108일로 비교적 짧았습니다. 하지만 이 기간 동안에 2만 5천 명이 숨지고 영토 10%를 뺏겼습니다. 그래서 핀란드는 러시아는 다시 언제든 쳐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대비를 차근차근 해왔던 겁니다. 그런데 그 긴장감이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이 진척이 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. 핀란드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병력을 러시아 국경지대로 더 배치하기로 했습니다. 3만 명밖에 안 되는 군 병력도 부족하니까 지난해 말에는 예비군 동원 대상을 60세에서 65세로 확대했습니다. 그래서 예비군을 탈탈 다 끌어모으면 러시아 현역 군인 수와 맞먹는 100만 명쯤 되게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 6개월이 의무복무인 남성 징병제 외에 여성도 군 자원 입대를 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국방비도 유럽 국가 중에 가장 빠르게 증액을 하고 있고요. 혼자선 도저히 러시아가 감당이 안 돼서 중립국도 포기하고 2023년에 나토에 가입했습니다. 또 핀란드와 발트 3국 등 러시아와 가까운 8개 나라는 별도 안보 협의체를 만들어서 공동 대응하기까지에 나섰습니다. 휘바휘바는 핀란드 말로 굿굿이란 말입니다. 안타깝지만 지금 핀란드를 둘러싼 정세는 휘바휘바를 외치기엔 좀 어려워 보입니다.